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어제는 여름의 시작이라는 소서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무더운 날씨처럼 오늘 우리 시장도 뜨겁게 상승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트럼프의 관세 재유예 소식, 그리고 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 지수, 대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지난주의 조정을 오늘 일부 시원하게 반등해주면서 K증시 상승 여력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덜게 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죠. 조방원과 스테이블 코인,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오늘은 골고루 올라준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순매수에 좀 나서주면서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시원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보면서 우리 시장 똑똑한 투자 전략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세워가 보시죠. 오늘은 김선상 파트너님을 모시고 50분 동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 너무 더우시죠?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뭐 지금 한 40도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니까요. 뭐 푹 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냥 뭐 사우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온열 환자들도 많이 또 좀 생길 것 같아요. 조심들 하시고. 네. 또 미국에서는 또 홍수 나서 난리고 뭐 하여튼 뭐 기후가 네. 항상 해마다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네. 뭐 이상기후 현상이 비가 오면은 물폭탄이 내리고 또 한 번 더 오면 이제 뭐 40도가 아니라 뭐 거의 그냥 뭐 45도 뭐 이렇게 뭐 그냥 지구가 좀 화난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로 한 20년, 30년 전하고의 기후는 진짜 네. 천지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방송국에 도착해서 전문가님을 만났는데 전문가님이 계속 중얼중얼 더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잠깐 이제 비가 내렸는데 네. 되게 날씨가 습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꿉꿉하고 막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꿉꿉해도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오늘 시장은 조금 속 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간만에 또 세게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한 게 지금 2주째예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스권 등락이라고 그러죠. 박스권 등락이 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동안 좀 많이 쉼없이 오르기도 했어요. 또 특히 이제 6월 달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과도한 네. 상승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시장은 조금씩 또 안정화를 찾아갈 거라고 보이고요. 뭐 이제 다시다시피 이제 또 미국에서 또 트럼프가 네. 관세 유예를 또 했는데 한국과 일본에 먼저 뭐 시작했죠. 트럼프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되고, 네. 예. 어쨌든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협상 카드로,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내라 이거죠. 뭐 우리한테 이제 미국한테 네. 좋은 걸 줘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줄지는 모르겠는데, 뭐 줄 때 됐지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알래스카에 뭐 투자해라. 네. 미국에 공장 지어라. 뭐 국방비 더 내라. 뭐 갖가지 이제 카드가 있는데, 어쨌든 사업가는 확실히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카드를 또 잘 써가지고 네.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일본하고 같이 또 25%의 관세 부과하겠다고 또 이제 원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잘 협상을 해서 뭐 좋은 결과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이렇게 보신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3천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마켓에서. 근데 3천은 안 내려갔더라고요. 네. 3,030포인트인가? 중요한. 예, 3천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네. 이제 21선 근처에서는 지금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아마 박스권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네. 예, 21선 근처까지. 그러니까 21선이 지금 한 번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랠리가 5월 랠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면 정확히 5월 26일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보면 21선 이 빨간 선 있잖아요. 한 번도 이탈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탈해버리면 조정폭이 크게 나오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이탈하지 않고 다시 또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3,100을 올라가면 또 저항이 심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큰 저항은 없는데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조만간 좀 해소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3,300까지 올라가는 파동은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보니까 수급상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다 좀 순매도가 좀 전환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는 제가 생각엔 기관이 주도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들이 좀 주도권을 좀 잡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배팅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순매도 한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 순매수가 많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기관들이 네. 아무래도 주도권을 잡고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벌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 왜냐하면 기관들은 포지션이 좀 짧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장기 포지션이 많아요. 뭐 3년, 4년, 5년. 근데 기관들은 그렇게 장기 포지션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을 올려서 네. 뭐 펀드 운용이라든지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수익률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하반기에 또 수익률을 올려야지 자기들이 좋은 성적을 또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관들이 주도권을 잡고 하반기는 시장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들의 순매수 유입과 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거래소 쪽하고 코스닥에 보면 네.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탄력을 하반기에 보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월 달에는 조정폭이 좀 길었어요. 그 4월 달에 우리가 폭락할 때 보면 한 2주 이상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 이후의 조정은 3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이 3일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럼 간단해요. 그냥 이틀 정도 빠지면은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럼 매수 타진을 하시고 또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급이나 그다음 뭐 개별주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1등 대장주들 얘기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정 시에 편입하기 하는 전략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정이 한 일주일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 빠지면 뭐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까지도 오늘 시황과 함께 좀 찝어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기관이 하반기를 좀 주도해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종목들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 15일자 종목부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웨이브였죠. 16.89%. 이제 상승폭이 지금 16%대인데 이 종목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궁금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요.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AS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종목을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속적으로. 너무 방송에서.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켓 디너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또 하거든요.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또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추천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2달 전에 추천했어.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게 막 예를 들어서 100% 갔어. 그럼 막 자랑하잖아. 네.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냉철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나서 지속적인 AS와 리딩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저게 계속 가는구나. 좋게 보는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면 더 들고 가도 되는구나. 그걸 계속 강조를 해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AS를 저는 여기 마켓에서 지금 히든 종목을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됐나요? 히든 그쵸. 종목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런칭한 지는 벌써 한 6개월 다 돼가는데 그쵸. 히든을 제시한 거는 이제 지금 한 3개월 차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얘기해요. 맞아요. 매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세가 날 수 있다면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세가 안 나고 손실이 나면 저는 과감하게 교체 매매나 손절 얘기도 합니다. 예.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을 좀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보신 분도 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또 얘기를 강조하면 인스웨이브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고 6월 달에 19% 급등하고 나서 이제 그 급등한 부분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이제 4,300원, 4,200원대 자리가 이제 저점 자리거든요. 물론 이제 5월 저점은 한 4,000원 이하인데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거래량이 소강 상태면 바로 안 터져요. 그래서 보통 2주나 3주 정도를 잘 안 가거나 횡보를 시켜요. 이제 최근에 제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한번 급등하고 나서 거기서 2차 파동을 내는 종목들지만 시장에서 1등급 대장주들은 조정이 짧은데 1등급 대장이 아닌 것들은 급등하고 나서 다시 빠지고 나서 한 2, 3주가 또 진을 빼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그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6월 달에 고점을 한번 치고 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3주 넘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3주 넘게. 아까 이제 제가 코스피만 얘기했는데 그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예요. 그래서 6월 그 13일인가요? 6월 13일 날 폭락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3주째 지금 박스권을 그리다 보니까 종목들도 그렇게 패턴들이 많이 흘러가요.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은 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해서 바로 터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조금 긴 안목으로 8월 달까지는 더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목표가를 6,000원 얘기했는데 보니까 뭐 인세이브가 또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요. 뭐 AI 관련 이제 정책의 수혜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그 법무부 쪽에 이민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 또 구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가 한번 강렬하게 나고 나서 지금 잘 안 가지만은 네. 더디지만은 조금 담고 좀 중기로 가져가면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AS 드리지만은.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인스웨이브 의견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전부터 이 정책 테마 쪽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고 그때 추천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AS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재매수의 타점이 좀 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제 뭐 AI 이건 역시도 디지털 교과서기 때문에 정책 테마로 살짝 엮였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같이 AS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도 이제 재매수 타점 맞나요? 아니죠.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네. 운영자님 죄송한데 수익률이 틀렸어요. 네, 지금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제가 그 AS를 계속했기 때문에 네. 지금 69.86%예요. 아, 네, 46%가 아닙니다. AS를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번 해주셔서. 주에 네. 저번 주에 급등이 터졌단 말이에요. 28%가 터졌잖아요. 네. 저번 주 뭐 7월 3일 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2달 동안 AS를 네. 했어요. 2달 동안 거의 한 주도 안 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했고 네. 이걸 왜 얘기하냐면 걔가 한 번도 아예 빠지지 않았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터졌으니까 1차 목표가 2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더 가져가십시오. 더 터집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일주일 전에 또 했어요. 네. 근데 저번 주에 28%가 또 터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제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2차 목표가를. 달성시켰잖아요, 지금. 달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차익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물론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1, 2차 목표가를 다 달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 계속적으로 2달 동안 제가 AS 해드린 결과 좋은 결과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눈부신 상승률을 보여주셨던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제 다시 재매수 타점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일 더 갈 것 같아요 라고 하자마자 또 이렇게 눈부신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주 방송을 하면서 나만 없어 한전기술이라고 얘기도 전문가님한테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한전기술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뭐 이제 목표가는 다 달성을 했고 네. 그리고 전달에도 이제 그때 11만 원, 12만 원 갈 때 차익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수익이 워낙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중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재매수 타진을 한번 해도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빠졌는데 지금은 또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저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다 달성을 시켜드렸고 AS 그 당시 할 때도 20% 터지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더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6월 11일인가요? 그 다음 날 바로 또 초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목표가를 다 달성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혹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뭐 진입을 하고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그러면 이제 한 11만 원까지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전고점 12만 3천 원을 또 뚫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익 관점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냐면 신규 공략은 조정 시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종목 한전기술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5월 29일자 이제 제주은행 말씀해 주셨었죠. 이 종목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렇고 그 다음으로 AS 해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말이 이제 이렇게 은행 관련 종목 올라가는 거 봤냐. 가지고 오는 전문가들 잘 없을 거다라고 강하게 자신감도 또 보여주셨었는데 이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제주은행. 요거는 네.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AS 다 해드렸는데 또 다시 그러니까 전고점 네. 17,000원까지는 한 번 더 파동이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올라가면 이익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 주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십시오. 그 부분은 이미 6월 달에 제가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네. 차익 실현합시다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그리고 목표가도 초과 달성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제조정 안 갈 때 이게 더 갑니다. 그 얘기하고 나서 이거 마찬가지로 또 터졌어요 그때. 한전기술도 그때 한번 급등하고 나서 더 갑니다 얘기해드렸고 근데 어쨌든 잘 갔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관점으로 잘 챙겨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관점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대 상승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한번 그때 AS를 해드리고 네. 다음 날 10%인가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두산테스나가. 근데 제가 괜찮다는 얘기는 했는데 네. 이거는 계속 AS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왠가요? 2주 정도 지났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34,000원인가 5,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하반기에 그 재고 잔량이 이제 많이 털릴 거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이 앞으로 수요가 더 늘 확률이 높다. 그리고 뭐 차량 쪽은 또 앞으로 시장성도 좋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근데 작년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두산테스나가. 근데 그거는 주가에 올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는 괜찮게 봐도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빠질 때 좀 접근을 해도 되고요. 이번 주에도 단기적으로 공략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3만 원 이상에서 좀 저항인데 저번 주에 좀 많이 폭 자체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61선에서 지지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을 탈출했다는 신호기 때문에 조정이 2, 3일 나오면 그냥 매수하면 돼요. 2, 3일 나와서 들어가서 뭐 하루 이틀 더 빠진다고 해서 뭐 몇십 프로 손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바닥 탈출한 종목이라면 조정 시에 들어가서 물려라. 뭐 상승 시에 들어가서 잡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마진이 적게 남는다. 그래서 제가 바닥 탈출했을 때 만약에 이틀, 3일 떨어질 때 잡았는데 뭐 하루 이틀, 2, 3일 더 떨어졌다. 그럼 그거 감안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타 안 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 종목은 뭐 거래량이 지금 몇십만 주지만 몇십만 주 가지고 단기 종목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단기 종목은 몇백만 주 되는 것들이 단기 종목으로 적합합니다. 중기 스윙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34,000원, 5,000원까지 파동 남아있고 조정 시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에 이제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을 노려봐라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SKAI 정말 이제 눈부신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61%대 상승. 이 종목은 앞으로도 쭉 이제 정책과 함께 엮이면서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도, 이제 네. 시세가 그때 사거래일 지나고 터졌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추천하고 나서 히든으로 얘기하고는 사거래일. 그때 제가 막 그 차트 강의하고 요즘은
그 까먹어가지고 히든 종목을 제시를 안 했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제 안 이것도 해주시는 까먹고 건가. 잊어버리다가 이제 네, 끝에서 맞아요. 마지막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안 해주셨으면 어쩔 예. 뻔했어요. 그렇죠. 되게 아쉬웠겠죠. 근데 네. 이제 히든 종목 제시하자마자 바로 터져버렸죠. 어쨌든 그 파동은 남아 있어요. 4,000원 파동이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기가 급등하고 나서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오면 2차 파동이 바로 안 나와요. 급등한 건 어느 정도 다 뺍니다. 요즘 개별 종목들이. 이게 코스닥에 3주 동안 지금 3, 4주 동안 박스에 시장 자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소는 2주지만 코스닥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주째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그 박스권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나고 나서 2주, 3주 정도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또 파동이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접근한다면 좀 지루하겠죠.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관망하다가 이달 중반 정도 지나서 그때 다시 한번 저점을 노려서 들어가시면 그러면 또 수익이 한번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AI 관련 이제 그 테마가 사실은 지금 7월 초반에는 좀 안 붙어요. 6월 중반까지는 네네. AI 테마가 막 셌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죠? 근데 6월 말 정도 지나고 나서는 테마주들이 이제 지금 순환은 되긴 하는데 뭔가 특정 테마가 강한 테마는 없어요. 근데 6월 달에는 그래도 AI 테마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약간 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간 이제 것 좀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는 2, 3주 동안 대부분 종목들이 안 갑니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2, 3주 안 간다고 해서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네. 7월 중반 지나면 또 터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7월 중반. 7월 중반이 지나고 나서 개별 종목들의 시세들이 아마 거기서 또 뭐 AI 정책 관련 수혜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정책 수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를 강조하시니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만 네. 지나주면은 터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길어도. 적어가면서 막 공부할 뻔했거든요. 일주일이나 워낙 잘 2주 보시니까. 정도. 그러니까 이달 7월 중반은 뭐 다음 주 지나면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정도만 지나주면 아마 개별주들의 시세들이 좀 탄력적으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정책 수혜에 탈 수 있는 건 또 손점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7월 중순쯤 다음 종목도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였죠. 6월 24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시세는 안 났어요. 네. 지금 얘기하고 나서 시세는 안 났는데 6월 24일이면은 지금 2주 됐나요? 네. 아, 조금 올라갔긴 하네요. 이 다음 날 보니까 네. 3%하고 3%니까 한 5% 올라가다 말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간 거는 다 빠졌죠. 근데 이제 60일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습니다. 60일선이 정확하게 13,300원이에요. 네. 뭐 이걸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안 이탈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60일선은 중장기평이기 때문에 단기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60일선을 이탈해버리면 시세가 나긴 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2, 3주 정도 지나면은 터질 확률이 예를 들어서 높은데 네. 60선을 깨버리잖아요. 그럼 2, 3주가 아니라 두세 달 걸려요. 두세 달. 그러면 지금 미리 들어가면 속된 말로 답답하죠. 네. 그잖아요. 답답하게 되잖아요. 요즘 날씨처럼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고구마 진짜 체한 것처럼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선점해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60선만 안 깨면. 근데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시세가 바로 그렇게 크게 강렬하게 나지는 않을 거다. 그 점 참고하시고 선점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AS 세밀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냥 종목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AS까지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히든 종목 이렇게 보시고 진짜 나도 좀 이 종목 앞으로도 좀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김선상 전문가님 방송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정책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고 7월 중순쯤이 되어야지 이제 개별주 장세가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럼 우리가 지금은 어느 쪽 테마, 섹터를 좀 봐야지 될지 그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이런 게 지금 궁금하네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스닥이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는 지금 랠리가 꽤 세요. 물론 네. 이제 3,100 넘기고 나서 박스권이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지만은 코스닥은 6월 13일 날 그 한번 폭락하고 나서 지금 4주차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네네. 그럼 800을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마 800 넘어가는 흐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개별주들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정책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뭐 많이 나왔죠. 아까 얘기했듯이 AI 정책, 뭐 저출산 정책, 신재생정, 에너지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또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근데 최근에 이제 특징은 시세가 많이 터진 것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네. 예, 시세가 안 터진 쪽으로 아마 이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 3대 천왕을 제가 토요일 날 그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게 박정식 파트너님하고 그래서 박정식 파트너님 이번 주에 저번 주죠. 그 저출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출산 정책주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뭐 에르코스도 있고 최근에 근데 꿈비도 있고 아가방도 있고 많은데 이번에 보면 오로라가 되게 크게 터졌어요. 네. 오로라가 한동안 되게 안 가던 종목이에요. 보통 한 1년 동안 1년 넘도록 시세가 안 났어요, 크게. 근데 그게 이제 한 200%가 터졌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것들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몇백 프로가 터지는 거죠. 소외주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터진 것들도 물론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튀어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은 그거보다도 이제 시세가 안 난 쪽에서 시세들이 강렬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수혜주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미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7월하고 8월은 우리가 여름 휴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소비잖아요, 소비. 우리가 맞아요. 내수가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네.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와 추경을 지금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7월, 8월 중에 휴가 전에 아무래도 다 그거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8월 달까지. 그러면 거기 이제 내수 관련 수혜주들도 아마 시기가 부각이 딱. 네. 거기서 아마 이제 또 많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화폐 관련주들도 좀 이번 주에 좀 시세들이 좀 낮죠. 근데 이제 시세가 너무 많이 난 것들은 아무래도 좀 연속성이 덜하고 시세가 안 난 쪽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들 뭐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오늘 보니까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주 미리 말씀해 증권주들은 주셨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래서 금융주들은 네. 증시가 하락장이 되면 당연히 증권주들은 수혜를 받고 네. 은행주들은 또 저PBR 저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을 했잖아요. 네. 그걸 아마 수정해가지고 아마 또 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정부들 죄송합니다. 지금 사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제주항공으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목이 맥히신 거죠.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협상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선물을 많이 달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미국한테 선물 많이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밀어서 관세를 낮출 건가. 아마 거기에 관련돼서도 아마 또 정책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이제 유예를 시켰지만은 우리가 2, 3주 지나면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주은행 말씀해 주셨을 때랑 또 굉장히 비슷하게 오늘도 말씀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혼자서 읽어내는 게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선상 전문가님과 함께 마켓 위너에서 많은 것들 이제 계속해서 배워 나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선상 전문가님 차트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차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조심들 하시고요. 자, 이제 또 1등 대장주. 이제 1등 대장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주가 아니에요. 예, 시세가 강렬하게 터진 것 중에서 가장 강렬한 종목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별주들은 상한가가 터진 것들, 아니면 이제 수직으로 급등한 것들. 그런 것들이 1등 대장주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실시간 제가 이제 1등 대장주를 여기서 강의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실시간 매매를 했던 것들이에요. 실시간 매매 포인트를 잡은 것들. 그러니까 실시간 매매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중 실시간 라이브에서 진행을 합니다. 장중 실시간 라이브에서. 뭐 어디서 하냐면 이데일리 TV 포털에서 검색하시면은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1%가 그날, 이건 뭐 많이 강의를 했어요. 11%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고, 여기서 또 상한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대형주예요. 카카오페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대형주예요. 카카오 그룹 자체들이 다 덩치가 큽니다. 매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중성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즘 뭐 보면 급등을 터트리면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주 상한가 나오는 건 극히 희박해요. 장이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1등 대장주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 마이너스 급락할 때 타켓을 잡았어요. 실시간 매매, 아침에 이제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장중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차익을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대박이 터졌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끝까지 못 가져갔어요. 너무 아쉬워서 차익은 했는데, 그때 실시간 매매에서. 그래서 일주일 전에 여기서 마이너스 또 10%가 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0%대. 이때 진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날 개장하고 나서 9%가 급등할 때 차익을 또 했어요. 차익을 또 했어요. 왜 차익을 하냐면, 이게 여기서는 장대 항목으로 상한가를 치면서 불을 뿜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불을 뿜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거래량하고 여기 거래량하고 차이가 있죠. 이 거래가 좀 늘었지만 여기하고 거래량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를 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차익하고 또 75,000원대 또 빠졌거든요. 75,000원대 빠졌어요. 이틀 동안 빠졌어요. 빠질 때 또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6%가 또 상승했는데, 여기 이제 또 차익을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냥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라 그랬어요. 9만 원까지. 왜냐하면 9만 원, 10만 원 이제 파동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차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할 때 사서 다음날 오전에 급등할 때 차익하고, 또 장중에 조정 나올 때 또 잡고 또 차익하고,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배가 되죠. 그렇잖아요. 수익률이 배가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배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니까. 뭐 조만간 이거 박스권을 뚫고 또 가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정시에 잡고 차익하고, 조정시에 잡고 차익하고, 그걸 두 번, 세 번 재매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번 주도 그냥 가져가라 그랬어요. 오늘 좀 올라갔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조정시 지금,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21선 한 번도 안 깼잖아요. 한 번도 안 깼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10%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많이 안 떨어져요. 여기서 폭락하고 여기서 폭락하고 지금 3일 폭락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1등 대장주가 아니라면, 만약에 이게 1등 대장주가 아니라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상당히 많이 폭락할 수도 있죠. 근데 1등 대장주 맞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쫄 필요 없이 이렇게 마이너스 11%에도 들어가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10%에도 들어가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5%에도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차익하고 또 이제 빠지면 다시 잡고, 또 차익하고 빠지면 다시 잡고. 그러면 수익률이 배가 되니까.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파동 남아 있어요. 만약에 조정 주면 또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보신 분들은.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네이버도 보세요. 네이버도. 이번에 네이버도 자, 급등이 세게 터졌어요, 여기. 근데 21선을 걸쳤단 말이에요. 그죠? 장이 약했다면은 이거 깨고 내려와요. 벌써 깨고 내려와요. 근데 장이 안 약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1등 대장주보다는 주도주성 성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죠? 주도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특히 거래소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주도주가 뭐예요? 네이버, 그다음 SK 하이닉스, 시총 상위에서 이런 것들이 주도주예요. 가장 강렬하게 또 시세를 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종 시에 이제 어느 정도 조종이 완료되면 조종 시에 또 들어가면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지금 N자 N자 파동이 지금 완료되고 있으니까 조종 시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은 거는 카카오페이만 3번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3번 잡은 거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도 조정 나오면 또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도 됩니다. 네이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 이런 것들은 주도주라고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삼성 SDS. 삼성 SDS도 6월 달에 상당히 세게 터졌죠. 자, 보시면은 이 대형주입니다. 하루에 24% 올렸어요. 6월 16일 날. 그리고 이제 조정 하루 받고 나서 또 올라가고 6월 23일 14% 올렸죠. 그죠?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24%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22선에 딱 걸쳤어요. 얘는 이번 주에. 여기서 뭐 이렇게 수직으로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지금 포인트는 이 장대 양봉인데 사실은 이 장대 양봉의 절반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22선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이번 주에 잘 지켜주면 또 한 번 파동이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조정 시에 매수하기 좋잖아요. 개별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주도주성 종목으로 타켓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삼성 SDS. 이건 이제 얘기해 드린 거고,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또 이제 매매했던 거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자 이제 오브젠이 있어요. 오브젠도 이거 제가 마케팅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3연속 상한가 나왔죠. 예. 자, 3연속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잡았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들어가서 여기 이날 이제 8%인가 마이너스. 이게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지금 2달 반 동안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제가 차트 강의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은 걸 보면 90%가 한 가지 90%가 폭락 조정에서 잡잖아요. 물론 이제 폭락 조정이 아닌 상황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없진 않지만 거의 아마 차트 강의할 때 보면 전부 다 폭락 조정에서 잡잖아요. 보면. 그럼 왜 폭락 조정에서 잡을겠어요? 폭락 조정에서 잡아야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폭락 조정에서 막 어떨 때 보면은 10%가 넘는 그 하락 조정에서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 왜 그러냐면 이런 1등급 대장주는 폭락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서 만약에 물리잖아요. 만약에 그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 이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10몇 프로가 손실 나서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절대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물려도 터져요. 물려도 터져요. 그걸 제가 실전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검증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물려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안 물리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 1등급 대장주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을 때는 전부 다 거의 90%가 다 폭락 조정에서 들어가요. 어떤 종목은 뭐 마이너스 5%에서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10%에서 들어가고 4월 달에 상지건설 할 때는 마이너스 20%에서도 들어갔어요. 20%. 실제로 마이너스 15%, 20%에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5%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들어가십시오. 매매하십시오. 매입하십시오. 얘기를 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왜? 1등 대장주니까 폭락해서 들어가서 물려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예? 아까 카카오페이도 처음에 그날 그 11% 폭락할 때 사실 그날 들어갈 때 사실 물렸어요. 물렸는데 초대박 나잖아요. 4월달 상지건설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물렸었고 1등 대장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어쨌든 다음날 이제 10% 이상 차익 실현했어요. 예? 그리고 또 빠져서 또 여기서 9% 또 차익 또 9% 차익했어요. 2번 차익했죠. 그러니까 9% 차익하고 9% 차익하고 그럼 18%잖아요. 예, 가만 놔두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게 폭락했어요 또. 그래서 저번 주에 21,000원 이하 조정. 2만 원 근처까지 줬단 말이에요. 지금 2만 300원, 2만 400원, 2만 500원.
예? 이번 주에 또 조종 시에 21,000원 이하에서 또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조금 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파동이 안 날 확률이 높죠. 거래량이 지금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주까지 들고 가면 또 한 번 파동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보시고 대신 이제 상승할 때는 잡지 마세요. 예, 상승 시는 잡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도 2번 차익을 했습니다. 오브젠도. 그리고 오브젠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수혜주예요. 예? AI 정책 수혜주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세가 났는데 지금 한 2, 3주 동안은 AI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잠잠합니다. 근데 또 분명히 정책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지루한 면은 있어요. 예, 조금 지루한 면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예,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자고요. 예, 텔콘 RF제약. 이게 저번 주에 유상증자를 했더라고요. 여기 권리락이 돼서 15%가 급등했는데 이게 권리락 효과라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3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 나왔죠. 3, 4일 동안 빠졌죠. 이제 여기서는 좀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7% 같은 경우 예,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된다 얘기했어요. 어제. 오늘 조금 올라가다 말았어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 발행가가 지금 이제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3,830원인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유상증자 받아도 되겠죠? 예, 받아도 되죠. 싸게 주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하고 뭐 무상증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동은 지금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 남아 있어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이것도 지금 소강 상태죠.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세게 안 가요. 거래량이 몇백만 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뭐 2주 내에서 예, 조정 시에 또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텔콘 RF제약. 이것도 1등급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좀 조정 시에 예, 타이밍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파동은 아직도 남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센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에요. 미투온. 자, 이게 1등급 대장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5방 상한가 5방 나왔어요. 쭉 빠져서 N자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특징이 고점 치고 폭락하면 대체로 21선 근처에서 지지해요. 뭐 21선을 깨는 경우도 있는데 깨도 1등급 대장주는 매수예요. 이게 깨져도 매수예요. 깨져도. 근데 이제 여기서 잡았는데 깨지면 손실이 나겠죠. 그거 감안하고 들고 있어도 돼요. 감안하고 들고 와도 돼요. 1등급 대장주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거의 20선에서는 근처에서는 지지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만약에 작년처럼 나빴다면 깨고 내려갈 확률이 더 많죠. 그러면 더 낮은 가격이 잡아야 되겠죠. 더 낮은 가격. 근데 어쨌든 미투어는 저번 주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21%가 나왔는데 7,000원까지는 아직 파동이 좀 더 남았습니다. 7,000원이나 7,500원까지는. 다만 이제 3일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죠. 거래가.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 받으면 또 타이밍을 한번 잡아도 됩니다. 미투원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중장기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예, 길게 보지 마시고. 다만 올라갈 때는 잡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승 시에는 잡지 마세요. 예, 조종 시에만 타이밍 잡으세요. 자, 그다음 이제 인디에프가 있죠. 이것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대북 관련주로서 이제 대북 관련 테마가 많은데 여기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1,19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1,130원까지 내려갔어요. 1,130원. 근데 여기 보면 요날 보면 21선을 탁 살짝 깼어요. 그죠? 그리고 26% 급등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26% 또 급등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 11선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고점 치고 나서 빠지면은 20선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종목들이 지지선을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20선을 깨도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1등급 대장주들이라면 20선 근처 내려와서 만약에 내가 잡았는데 물렸다. 괜찮아요. 예. 1등급 대장주라면 물려도 괜찮아요. 근데 낮게 잡으면 뭐 단가 차이가 좀 나더라도 만약에 내가 잡아서 10%가 손실이 났다. 괜찮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예, 그럼 수익 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급등 나왔고 이번 주에 이제 1,500원대 지금 그냥 차익 하라 그랬어요. 수익은 여기서 잡았으면은 최소 못해도 30에서 낮게 잡으신 분들은 뭐 45% 이상 났을 거예요 아마. 예, 45% 이상. 인디프 아직 파동은 더 남았는데
뭐 지금 탄력은 좀 둔하죠. 또 이제 대북 관련 테마가 붙는다면 나중에 또 한번 시세가 또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은 지금 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차익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조용시에 또 제가 매매 타임 또 잡아드릴게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오시면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을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고 오늘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은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5월 달에 들어왔어요. 인투셀이라는 종목. 이거 마켓디너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폭락할 때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요 날 마이너스 8%였어요. 아침에. 잡아도 됐죠. 그죠? 저점이 35,000원대. 종목은 인투셀이에요. 인투셀. 인투셀. 이건 사실 이제 마켓에서 몇 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바이오 종목입니다.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ADC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항체와 우리가 몸에 항체 있잖아요. 항체와 약물을 접합해서 이 약물을 이제 항체에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를 걸어가지고 거기 약물 투여를 해서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리가켄바이오로 사명하겠죠. 리가켄바이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의 ADC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한 대표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이 ADC 플랫폼 기술이 과거에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 기술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리가캠이 4조가 넘거든요. 보통 3, 4조 정도의 기술 가치를 받아요. 그리고 기술 이전권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상장이 돼 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ADC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신약을 공동으로 지금 공동 개발하는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ADC 핵심 기술 중에 오파스링크라는 게 있어요. 약물을 절단해서 더 약물을 효율적으로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기술 가치가 저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 이전권이 분명히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달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전주에 이제 한 8% 급등하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그럼 조정시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4만 원 이하는 뭐 조정시에 매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이제 5만 원 정도를 잡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4만 1,000원이잖아요, 지금. 4만 1,000원 이하에서 잡으면 더 좋고요. 뭐 4만 원대가 되든 4만 원 이하에서 잡으면 좋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초가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히든을 얘기했으니까 시초가. 그다음 목표가는 5만 원. 그다음 이제 손절가는 36,000원. 최저가. 요 라인을 깨지 않으면 손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종목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남김없이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마켓디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